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카 M10의 측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카 M10을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 이제 라이카 M에 대한 첫 입문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측광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캐논이라든지 또는 후지라든지 다른 타기종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측광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줬고, 노출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저는 스팟 측광으로 바꾼 다음에 그 스팟에 대해서 측광을 하고 어떤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M10으로 오니까 이 조금 뭐 밝기 차이가 나면 노출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특히 매우 밝은 광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그 어둡게 나오거나 뭐 이런 그 기대와는 다른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직광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험으로 좀 깨달은 바는 결국 이중상 합치 영역에 그 스팟 측광처럼 라이카 M10을 사용하면은 크게 그 당황하지 않고 직광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상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라이카 M10에 대한 직광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가운데 이중상 합치 영역을 마치 스팟 측광처럼 활용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광 상황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대체로 다 비슷한 빛 광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밝은 부분이 있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적으로 다 어두운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 광원이 있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다 어두운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 카메라 비슷하게 이제 평균 측광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광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 특별히 밝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밝지는 않더라도 뭐 밝은 게 일부 있고 어두운 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라이카 M10의 경우 가운데 스팟이 어딜 이중상 합치 영역을 이제 스팟 미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걔가 어딜 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측광에 대해서 이런 대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고 나서 라이카 M10의 그 이제 노출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디지털 카메라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라이카 M10은 특별히 안부에 대한 복원력이 무척 좋습니다. 반대로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어떤 해석이 무척 그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이라이트를 너무 밝게 찍으면 그 부분에 정보가 날아가서 데이터가 아예 살아있지 않습니다. 뭐 DNG로 찍든 DNG 할아버지로 찍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할 때 그 스팟 측광을 하실 때 가운데 이중상 합치 영역으로 측광을 하실 때 하이라이트 영역을 측광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조금 어둡게 찍으시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 사진을 후보정할 때 내 입맛대로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기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제 얼굴에 이제 지금 광원이 비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광원을 이제 얼굴로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얼굴 부분이 이쪽에 하이라이트로 지금 다 날아가고 있죠. 제가 이 영상 카메라도 그 매뉴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 광원이 지금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때 라이카 M10으로 만약에 저를 찍는다고 하면 얼굴 부분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측광을 하신 다음에 찍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라이카 M10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하이라이트 영역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경우, 멀리서 찍으면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평균한 그런 부분이 이제 측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찍는다고 하면 멀리서 이렇게 찍을 때 노출 측광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안전하게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에 이렇게 완전히 렌즈가 꽉 차게
그 라이카 M10을 들이대서 측광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상황에서 한 스탑 정도 어둡게 노출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뭐 반셔터를 누르든 아니면 매뉴얼 설정으로 노출을 그렇게 맞춰 놓으시든, 그 다음에 거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찍는 거리에서 찰칵하고 이제 셔터를 누르시는, 그 설정을 바꾸지 않고 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perture Priority 모드, 그러니까 A 모드로 찍으실 때는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측광을 한 상태 그대로 뒤로 멀어져서 이중상 합치 부분만 초점만 바꿔서 찰칵하고 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면 매뉴얼로 이제 M 모드로 완전히 ISO랑 그 에퍼처,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다 맞춘 다음에 측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10으로 그렇게 측광 연습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혹시 이런 외장 노출계가 있다라고 하면 외장 노출계로도 한번 측광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외장 노출계는 특히 요 하얀 점, 요 점에 얘가 이제 수광부인데요. 이 광원을 모으는 부분인데, 측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스팟으로 이렇게 딱 대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또는 섀도우 부분에 이렇게 스팟을 대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이제 카메라 내부에 있는 측정기보다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부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제 반사된 빛인 거죠. 측광을 하는 거고, 얘는 요 점으로 빛이 모이는 부분을 측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데이터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얘로 측광하는 것이 사실 좀 더 그 스팟 측광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카 M10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항상 안부를 살리는 건 쉽고 하이라이트를 살리는 건 종종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측광을 해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 대비 한 스탑 정도 어둡게 찍으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균 측광으로 얘가 작동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에 이중상 합치 영역 베이스로 얘가 그 측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이카 M10의 측광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진을 찍으실 때 그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아마 그 경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DNG로 촬영을 하시고 후보 정할 때 안부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서 촬영할 때 통상 노이즈가 많은 사진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간에서 촬영하실 때는 특별히 더 모두 다 어둡고 굉장히 멀리 뭐 가로등이나 이런 광원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하실 때는 특히 수증기가 많은 상황에서 촬영하실 때는 노출을 한 2스탑 정도 줄인 다음에 더 어둡게 underexposed 된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기 중에 그 수증기에서 난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이제 측광을 이제 카메라가 측광을 잘못해서 필요 이상 더 밝게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측광한 것보다 한 2스탑 정도 더 어둡게 이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은 실제 LCD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둡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그 안부 부분을 다 보고 나시면 깔끔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경이나 야간에 촬영하실 때는 2스탑 정도 어둡게 촬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카 M10의 측광 및 여러 가지 그런 그 안부 또 하이라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측광 이왕 찍는 거 후보정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하시려고 하지 말고 찍을 때부터 데이터를 풍부하게 그 찍을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와 안부의 특징을 살려서 찍으시면 더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디지털 라이카 M10 뿐만 아니라 필름 라이카
M 바디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비단 라이카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들도 하이라이트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기가 더 쉽고 안부는 오히려 더 복원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사진 찍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